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짜잔. 우리를 좀 스트레스 받게 하는 페북 글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목수정 작가라고 아세요? 네, 이분 그렇게 막 되게 유명한 작가는 아니신데 아무튼 있어요. 네. 하여튼 뭐 허재현만큼의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 무슨 소설 쓰는 분이신가? 저는 이분 책은 한 번도 안 읽어갖고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진중권류랑 비슷한 분이에요. 근데 맨날 그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것만 나오면 사사건건 문제를 삼는 좀 진보 진영에 있는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작가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데 뭔가 그 계속 균형 감각 떨어지는 이상한 얘기만 계속해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분 글 보면. 근데 이분의 글이 뭐랄까 소위 뭐랄까 그쪽 진영 뭐랄까 반문 진영의 진보 진영 진보 반문 진영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작가예요. 이 사람이. 글을 좀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광화문 광장이 그죠? 개천절 집회 보수단체들이 이제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통제가 됐어요. 경찰 차벽. 예,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많이 봤던 그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봤던 경찰 차벽이잖아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 처음 이렇게 된 거죠. 예, 이런 차벽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왜냐하면 광장은 기본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고 설사 불법 집회를 하더라도 사후 처리 방식으로 그렇게 민주적으로 용인하는 방식으로 경찰 개혁을 문재인 정부가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광장이 무차별적으로 통제가 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좀 당황했죠. 예, 저도 그렇게 썩 좋은 어떤 풍경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페북에 경찰이 너무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문재인 정부를 돕는 방식이 맞냐, 저도 좀 약간 이제 쓴소리를 남겼는데 우리 경찰한테. 근데 목수정 작가가 이런 분이 아니나 다를까 오버해가면서 또 막 이런 글을 써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더라고요. 아, 경향신문 필진이에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아이고 참. 그래서 목수정 작가의 좀 스트레스 쌓이는 글이지만 조금만 봅시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니 박근혜 정권 하에서 6개월간 이어진 광화문 집회를 공권력이 막아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한다. 코로나 때문에 저런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문제라면 제주 가느라 바글거린다는 공항도 폐쇄하고 식당, 영화관, 룸사롱도 다 폐쇄해야지. 응?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한테만 바이러스가 달라붙냐? 박근혜 때보다 후퇴했다라는 말.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 같은 사람들. 저는 경기 일으켜요, 그런 말에. 이 사진이 확실하게 보여준다. 명박산성보다 한층 더 거대해지고 치밀해진 개천절의 재인산성. 이거 내일자 조간신문에 분명히 이 진보 진영에서마저도 재인산성 비판 나와. 이런 식으로 제목 달아서 비판 보도 나옵니다. 목수정 같은 사람들이 또 조중동에 먹잇감을 주는 거죠.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저는. 네, 진보 진영이 덜 떨어진 평론들. 여러분, 이게 왜 이
글이 문제냐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식당, 카페, 관광지 이런 데에는 이렇게 국가가 경찰이 나서서 통제하지 않고 시민의 자율 책임에 맡기고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렇겠어요? 네. 왜 그러겠어요? 그곳의 관리자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혹여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거기서 다녀간 사람 중에 나왔을 때 동선을 파악하고 동행인들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식당, 카페, 여러 관광지들 막지 않는 겁니다. 방문을 최소화해달라고 호소는 하지만 강제적으로 저렇게 막지는 않아요. 사후 방역 추적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 광화문 집회는 이 불특정 다수가 QR코드 같은 거 막 찍고 입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화문 광장에. 그럼 한번 코로나가 퍼지면 걷잡을 수가 없고 그 집회 관리자들조차도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다 막 숨고 회피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빨리 방역 조치를 추가 방역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8.15 그 보수 단체 집회 때문에 한번 큰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회 문제만큼은 국가가 시민의 자율 책임에만 맡길 수는 없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집단지성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엄청나게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가면서 지난 1, 2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야, 이 집회 참가자들 탄압해야 돼. 경찰 차벽 세워. 이게 아니라 사후 방역 관리가 취약한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 달리 식당, 카페, 극장 이런 데랑 달리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경찰의 과잉 대응 비판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원이 엄연히 허가한 집회인데도 경찰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돼? 고민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어떤 균형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균형감이라는 게. 진보 진영은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비민주적이어가지고 이렇게 경찰 차벽을 세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는 지금 가장 큰 게 뭐냐면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 사회가. 목수정 작가님, 진중권 씨,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제 코로나 이전의 사회로 완전히 못 갈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왔던 법과 제도, 시스템을 이 방역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완전히 새로 짜야 되는 시대가 이미 오고 있고 앞으로 또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경찰의 대응이 너무 과잉이 아니냐 이런 비판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안에 글의 내용은 이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어떤 그쵸? 상황에 빠져 있는 딜레마, 국민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해야 될지 이 고민하는 상황들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다짜고짜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라고 이렇게 다짜고짜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좀 통찰력이란 걸 갖고 글을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금 어제부터 계속 페북에 제가 쓰는 게 제가 무슨 진영주의 기자 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서는 전 좀 페북에서 좀 날카롭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또 막 네티즌들이 몰려와갖고 저를 또 막 기레기라고 막 엄청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진중권 같은 그 얼치기 지식인들을 계속 비판하는 이유는 제가 무슨 뭐 친문 진영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예요. 오류가 너무 많아 글과 주장에. 근데 기자들이 이거를 분석을 안 한 채로 그대로 받아 적어갖고 포탈이나 이런 데에 막 맨날 막 대문짝만하게 메인에 띄워놔. 대중들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런 저 같은 이런 날카로운 분석 같은 거를 함께 기사 안에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진중권 페북 글만 그냥 덜렁 본단 말이죠. 그것도 포탈 메인에 맨날 떠 있어. 그래서 우리 사회적 어떤 논의가 건전하게 이루어지기보단 다 진영주의 핑계만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막 부작용이 엄청 크단 말이죠.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일자에 분명히 조중동이 박근혜 때도 없었던 산성이 다시 등장했다. 이런 거 나올걸? 진보 진영에서마저도 이런 비판 나왔다 이러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완장까지 차고 있을 때의 문제점이 진중권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굉장히 경계하면서 봐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디 가나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현명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가거나 포탈 메인에 맨날 등장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혼탁해져. 그래서 제가 목수정 작가의 이 글을 날카롭게 비판해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찰의 과잉 대응은 저는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기자예요. 너무 과했다고 생각해요. 법원이 엄연히 허가를 했는데 법원의 책임을 돌려야지. 이러면은 경찰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문재인 정부가 같이 욕먹어요. 말도 안 되는 집회를 계속 강행해서 시민의식 떨어지는 보수단체랑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런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비난해야 되는데 경찰에 대한 비난으로 옮아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옮아간다니까요. 경찰이 이렇게 과잉 대응하면. 그래서 제가 이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비판을 하는데 다만 내용이 좀 다른 거죠. 이런 목수정 작가랑. 이건 비민주적이라서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상황,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될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회를 가고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봐가면서 논평을 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이 글을 왜 갖고 왔냐면 이분도 이제 목수정 작가한테 빡쳐가지고 페북에 이제 글 쓴 이분은 이제 그 싱가포르에 있는 분인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한국에. 근데 목수정 작가 같은 사람 때문에 이제 화난 거예요. 뭐냐면 싱가포르에서 이 정강훈이 광화문 집회 그것 때문에 한국 코로나 감염자가 이제 막 치솟으면서 싱가포르에서 원래는 자가격리 14일만 하면 됐는데 싱가포르에 이제 입국하면 근데 이게 호텔 내에 14일 격리로 지침이 바뀌었대요. 그것도 1인 입국 시 170만원 정도의 비용 호텔비가 드니까 이런 게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랑 같이 있으면 230만원을 고스란히 바쳐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 테스트비 2인당 34만원 이것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정강훈 때문에 빡치는 거죠. 이런 해외 교민들은. 근데 목수정 같은 사람들이 현실은 모르고 이 사람 프랑스에 살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지금 하루에 감염자 10,000명씩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공항, 영화관, 룸살롱 이런 데는 생계터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함부로 막기가 좀 곤혹스러운 거죠. 통제하기가. 그런데 이 집회 같은 건 솔직히 지금 당장 안 해도 생계에 아무 문제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랑 구분도 안 하고 이렇게 뭐 집회 막았다고 뭐 재인산성이니 뭐니 이렇게 비판할 수 있냐. 열받아가지고 싱가포르의 교민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페북에. 좀 이런 진보는 진짜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 눈에 좀. 짜증나요, 짜증나. 그러니까 조중동은 얘네들이 되게 영리해가지고 말이죠. 막 거짓말들을 하니까 우리가 막 화가 나죠. 분노스럽고. 얘네들이 조중동은 너무 영특해서 화가 나. 걔네들의 어떤 본질을 숨기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막 흑색선전을 막 퍼뜨려. 굉장히 영리하다고요. 그래서 화가 나는데 이 몇몇 진보들은 멍청해서 화가 나. 멍청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 짚어주느라고 제가 조중동 기사들을 볼 시간이 없어요, 요새.
얘네들 기사 검증해줘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한겨레 기자들, 경향 기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막 휘둘리고 그럼 막 무슨 있지도 않은 진영주의 막 그런 거에 막 기대가지고 막 다 이게 다 진영주의 탓이야 막 이러고 있고 그냥 논리가 틀린 거거든. 논리가 진영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저의 이제 집회 시위 관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민변이 성명을 냈어요. 이 정부가 이제 무관용 방침, 차량 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시키고 뭐하고 하겠다 이런 거. 저는 이제 좀 약간 이제 민변의 이런 입장과 저는 같은 편입니다. 이제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논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집회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결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 이런 집회 금지 조항 뭔가 단서 같은 게 있어요. 우리 헌법에도 무조건 다 집회가 그죠? 허용되는 건 아니죠.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란 말이죠. 박근혜는 이걸 또 이런 박근혜나 이명박 때는 이런 걸 너무 막 그죠? 남용해가지고 집회 때 청와대 진격 한상균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거 하나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해가지고 엄청나게 탄압했잖아요. 집회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회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 그죠? 집회 금지는 집회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집회 참가자 수의 제한, 집회 대상과의 거리 제한, 집회 방법, 시기, 소요, 시간 등의 제한 등과 같은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다 사용한 이후에 그래도 공공의 안녕이 위협받는다라고 판단하면 그때 가서 집회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집회 금지하지 말고 무조건 위험하니까 위험할 것 같아. 아유, 야 코로나인데 위험해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고 노력한 끝에도 그래도 명백하게 위협이 생기는 경우에 한해서만 집회를 금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2003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기준에서 봤을 때 뭐랄까 어쨌든 코로나 국면이긴 하지만 법원이 허가한 집회잖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집회잖아요. 그죠? 차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한해서 그때 10명인가 20명인가로 집회 인원수를 제한했죠. 아마 법원이. 그래가지고 아주 제한 단서를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한 단서를 붙여가지고 법원이 허가한 집회란 말이죠. 보수단체 꼴보기 싫은 집회지만 요런 것 때문에 요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집회 허가를 안 내주면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어떤 결정을 좀 그죠?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육지체 끝에 굉장히 많은 제한 단서를 달아가지고 광화문 집회를 이번에 허가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좀 과잉해서 버스를 이런 걸 그래서 통행도 못하게 만들어놔 버렸어. 이런 건 과잉이란 지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찰의 행동이 전 너무 과잉이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문재인 정부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이게 대중의 비난이 법원 그리고 보수단체에 화살이 꽂혀야 되는데 엉뚱하게 경찰에 대한 화살로 이게 다 옮겨가요. 오바행위를 한 거예요. 경찰이.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실 수는 있을 거예요. 존중해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생각이 다 같아요. 제가 허재현 기자는 늘
뭔가 10개 중에 하나는 꼭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얘기 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각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호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서 이 방송을 듣는 거지. 허재영 기자 말이 다 맞으니까 여러분 주입식 교육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방송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저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냥 좀 인내하면서 잠깐 좀 들어주세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찰이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그죠? 전 돕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찰의 이런 방식은. 어쨌든 법원이 허가한 집회니까 법원이 허가한 방식대로 그죠? 얘네들이 이렇게 제한 규정들을 잘 지켜가면서 보수단체가 집회를 잘 여는지 경찰은 이거를 관리했었어야 돼요. 여기에 그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견해를 밝혀가지고 어제 페북에서 막 논쟁들을 많이 했죠. 논쟁을 했고.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경찰의 이런 대응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닌 거죠. 왜? 코로나 국면이잖아. 우리가 뭐 반민주 시대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경찰의 이런 대응도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에 찬성은 내가 안 하지만 공화님 고마워요. 인내하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다 같대. 저는 검찰개혁, 경찰개혁 이거에 대해서 정말 몇 년간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죠? 제 10년의 기자생활 중에 거의 뭐 그죠? 뭐 8할 이상을 차지한 중요한 주제라서 제가 이 부분에 예민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의 차벽 산성 등장하는 게 저는 되게 불편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감안하면서 논평을 해야죠. 그래서 이 경향신문의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걸 좀 같이 한번 봅시다. 이대승 불평등과 시민성 연구 소장이란 분이 요런 이제 잡지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팬데믹 이후의 법과 국가,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기본권들이 막 제한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이거 이래도 돼? 우리 민주국가인데 다들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목수정 작가처럼 막 오버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우리 민주 진보 시민들 많이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걸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 팬데믹 상황인데 기본권을 완전히 과거처럼 막 무한정 허용할 수도 없고,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들잖아요. 그래서 이 박이대승 소장이 이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그거는 국가가 시민의 기본권을 강력하게 제한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독재라서가 아니라 이거죠. 우리 법률과 헌법의 그 조항에 시민의 기본권을 어떤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그 조항 자체가 우리가 한 번도 마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더 이동 제한 조치를 굉장히 세게 하잖아요. 우리보다 민주국가일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들 좀 놀랐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한 거예요. 뭐냐면 한국과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정상적 상태에서 헌법의 효력 중단을 선언하는 예외 상태를 선언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었대요. 필립 에두아르 프랑스 총리는 3월 16일 공중보건법에 의해 긴급 이동 제한 명령을 선포했대요. 당시에도 프랑스에서 법률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프랑스 의회가 3월 23일 보건 긴급 사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이렇게 보건 긴급 사태의 경우에는 이동 조치 제한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한 거예요. 급하게 마련한 거죠. 미국은 1976년에 발효된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법률 같은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의해서 그죠?
통행을 제한하고 막 이런, 그죠?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굉장히 많이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한 거죠. 법에 의거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에 의거한다기보다 경찰이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아, 이런 거 방역 조심해야 돼. 팬데믹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한 거예요. 법적인 어떤 조항보다도. 그러니까 논란이 벌어지는 거죠. 허재영 기자는 동의가 잘 안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팬데믹인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경찰 잘한다. 이렇게 박수 치는 거고. 또 어떤 더 덜 떨어진 진보들은, 예,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독재다. 막 이렇게 비난하고.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국가가 시민의 기본권을 강력하게 제한해서가 아니라, 예? 우리 사회에 원칙이란 게 지금 없다. 그래서 원칙을 빨리 만들어라. 법적으로. 헌법을 빨리, 고치든지, 하위법을 만들든지, 프랑스처럼, 빨리 바꾸다. 이렇게 해서 논란과 논쟁을 해소하는 게 맞다. 예.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대승 불평등과 시민성 연구소장. 이렇게 해법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주 진보 시민사회는. 그죠? 모르겠어요. 경향신문이 뭐 저의 의도대로 이 칼럼을 해석해가지고 기사를 꼭 낸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싶으니까 뭐 하나라도 찾아와가지고 이런 거 쓴 거 아닌가 의심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글 자체의 맥락은 맞는 얘기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독재라서가 아니라 지금 법이 미비한 거예요.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을 해야 되는 게 맞을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논의해가지고 헌법을 바꾸든지 뭘 하든지 해라. 그렇게 해서 이 논란을 빨리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걸 왜 경찰이 자의적으로 알아서 차벽 설치해가지고 방역을 담당하고 그래? 이러니까 서로 싸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민주진보진영 시민사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여러 가능성을 놓고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슨 독재 정권이라서 이럴 리가 없잖아요. 말이 됩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죠.